삶은 길을 남긴다. 목숨을 담보로 떠나는 생존과 번식의 길. 초원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그들의 길이 있다. 생명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으로 생의 여정을 다한다. 보이진 않지만 본능으로 이어져 온 삶의 길이다. 길을 찾는 우리의 탐험은 지구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원시의 자연을 간직한 이 화산은 아직도 살아 꿈틀대고 있다. 바다의 깊은 물속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생명을 잉태시킨다. 혹등고래는 지구의 바다 전체가 집이다. 적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먹이를 찾아 알래스카에 도착한 혹등고래. 거대한 몸짓은 이 바다에 또 하나의 길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다. 바다거북은 해류를 따라 이 바다에 왔다. 적도 인근에 위치한 오스티오널 해변. 현지 사람들은 바다거북이 돌아온 고향을 도착이라는 뜻의 아리바다라고 부른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4,000km를 헤엄쳐온 대장정의 마지막이다. 물속에선 시속 20km까지 속도를 내지만 땅 위에선 1분에 20m를 걷는 바다거북. 수만 마리가 일제히 해변으로 올라와 바닷물이 닿지 않는 민물선 위에 자리를 잡고 구덩이를 판다. 이 거북은 아마도 100번 넘게 이곳을 찾아왔을지 모른다. 알은 탁구공 크기 정도. 한 번에 100여 개를 낳는다. 껍질은 말랑말랑하면서도 질기다. 이 현장이 검은 대머리 독수리에겐 잔치다. 이구아나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어미는 속절없이 당하고 만다.
바다거북 상륙 작전은 5일간 계속된다. 적게는 5천 마리, 많게는 4만 마리까지 이른다. 하지만 강한 파도는 바다거북에겐 복병이다. 돌아가야 할 먼 바다는 갈 수 없는 길로 남았다. (6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는 혹독한 건기를 맞는다. 갈증을 견디지 못한 버플로 수천 마리가 필사적인 이동을 한다. 이들이 찾는 곳은 오카방고, 세계 최대의 내륙 습지다. 코끼리 무리도 타는 목마름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했다. 천 마리의 거대한 무리가 우두머리 암컷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말라버린 초원에서 코끼리들은 땅속에 풀뿌리를 캐서 허기를 채운다. 이들의 여정이 더욱 길고 힘든 것은 새끼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엔 배고픔과 갈증이 허덕이는 천적들이 있다. 대지는 바짝 말랐지만 물이 고인 이곳은 오아시스다.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도 서열이 있다. 빠른 발을 가진 사냥의 명수 치타가 먼저다. 이제서야 느리고 간절한 발걸음이 웅덩이로 향한다. 기나긴 행진 끝에 만난 초원의 오아시스. 아기 코끼리는 신이 났다. 타는 목마름은 한순간에 해소된다. 이들은 한 번에 인간이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10배 이상을 마신다. 초원에 온갖 생명이 모여드는 이곳은 포식자에겐 사냥터다. 꿀 같은 물이 있는 만큼 먹이 사슬도 치열해진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크리스마스 섬. 11월 중순 우기가 시작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이 있다. 홍게다. 나뭇잎이나 과일 열매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홍게. 숲에 사는 육지개로 걸을 때 10개의 다리를 모두 사용한다. 하루 20시간 이상을 굴속에서 보내는 이들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숲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온다. 번식을 위해서다. 주민들은 차도 옆으로 길게 울타리를 쳐놓고 홍게를 유도한다. 하지만 한창 밀려올 때면 무용지물이 된다. 울타리를 넘은 홍게는 차와 맞닥뜨리게 된다.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다. 트럭 한 대가 홍게를 피해보려 하지만 희생을 피할 수는 없다. 집 개발을 이루면 포식자의 공격에 대항하지 못한다. 동료들의 밥이 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섬의 주민들은 홍게 번식철이 되면 도로를 직접 쓸어내며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 앞 도로는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치운다. 사람도 홍게도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해마다 1억 마리의 홍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통로를 따라 숲 밖으로 나간다. 홍게가 이동하는 2주 동안 숲 인근의 도로 대부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숲에서 해변까지 중간 지점에 위치한 학교. 강렬한 태양 아래 탈수로 지친 홍게들이 모여들었다. 오후 2시, 가장 무더운 시간. 학교에선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준다.
그늘이 있는 사람의 집은 홍게들의 쉼터가 된다. 숲에서 바다까지 2km. 바다에 홍게들이 도착했다. 밤이 되자 어미 홍게들이 바닷가로 내려온다. 알을 털 때가 된 것이다. 물이 들어오자 어미는 재빨리 산란을 한다. 바로 이때는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홍게들은 먼저 산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모여들었다. 산란은 밤새도록 계속됐다. 숲에서 바다까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홍게의 대장정이 완성됐다. 한 달 경과. 알에서 깨어난 새끼 개가 바닷가에 나타났다. 바다에서 유생 단계를 거치고 무사히 살아 돌아온 새끼들이다. 어린 홍게들은 다시 그들의 어미가 있던 숲으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하늘에도 길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두루미인 볼망태 두루미. 2m가 넘는 날개를 펼쳐 숲지를 찾아왔다. 네 발 달린 리추에도 물을 찾아 이곳에 도착했다. 방외 울루는 물길과 하늘길을 따라온 생명들이 만나는 신비로운 숲지다. 세계 최대의 소금 호수인 수아펜. 여름이면 다양한 물새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새로 불리우는 홍학이다. 매년 여름 이곳을 찾는 홍학대는 약 20만 마리. 홍학이 붉은 빛을 띠는 이유는 먹이와 관련이 있다. 소금 호수에 사는 작은 갈조류를 먹는 홍학. 홍학의 간은 먹이에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색소가 체내에서 농축돼 붉은 빛을 낸다. 태어났을 땐 회색을 띠는 새끼 홍학은 3, 4년이 지나야 붉은 빛을 낸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홍학은 먹이 활동을 하는 곳과는 멀찍이 떨어진 호수 안쪽에 번식지를 마련한다. 홍학은 진흙을 모아 물 위에 화산 분화구 모양의 집을 짓고
알을 낳아 기른다. 천적들로부터 알을 보호하고 지피면보다 온도를 낮추는 냉각 효과도 있다. 알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주. 물 위의 둥지는 홍학이 먼 길을 날아온 이유다. 습지는 사람들에게도 보금자리다. 물고기를 찾아 유랑하는 사람들. 수상가옥은 그들의 집이고 생존을 위해서 백기를 열어왔다. 포유류지만 하늘을 개척한 녀석들도 있다. 과일박쥐다. 날개를 다 펼치면 1m가 넘는 과일박쥐는 동굴이나 나무 구멍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나무에 매달려 산다. 번식기 이들은 새끼를 안고 다니며 젖을 먹인다.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둥지는 다름 아닌 부모의 품이다. (10월) 우기가 시작될 때면 콩고 열대우림에 살던 과일박쥐들은 한데 집결한다. 적게는 수십만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만 마리까지 무리를 이룬 박쥐떼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 시기와 위치를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미스터리다. 집단 이동을 하는 이들의 새로운 거처는 콩고강 상류 카산카다. 이곳에서 2달을 머문다. 비는 누군가에겐 시련이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다. 폭우는 평온의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습지의 길을 만드는 건 하마다. 힘센 하마는 무릉덩이와 무릉덩이 사이를 오가며 길을 뚫는다. 초원의 동물들은 그 길을 따른다. 생존을 위해 나아가면서 습지엔 길이 열린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노를 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간 길을 따라 다시 물길이 퍼져 초원은 풍요로워진다. 길은 또한 먹이 사슬을 퍼뜨린다. 약육강식으로 유지되는 자연의 숙명이다. 치타, 사냥감을 발견했다. 버펄로다. 빠른 발을 가진 치타. 속력을 내보지만 버펄로 또한 빠르고 조직적이다. 치타가 사냥감을 바꾼다. 가젤이다. 가장 극명한 속도의 승부. 시속 110km에 이르는 치타의 발이 가젤을 제압한다. 길을 따라 퍼져가는 냉혹한 먹이 사슬의 결과다. 신선한 풀을 찾아 누떼가 이동을 시작했다. 세렝게티 초원에 건기가 오면 누는 북쪽으로 1000km 떨어진 케냐 마사이 마라로 이동한다. 거센 물줄기가 길을 가로막는다. 선두가 뛰어들어 보지만 물살이 만만치 않다. 동아프리카 평원을 굽이쳐 흐르는 마라강. 그 거센 물길 앞에서 누떼는 난관에 봉착했다. 설상가상, 물속엔 하마까지 버티고 있다. 영역을 침범한 자는 가차없이 물어 죽인다. 첩첩이 위기인 상황. 그러나 여기서 길을 포기할 순 없다.
무리의 리더 몇 마리가 선두에 선다. 거센 물살과 천적이 있는 이곳 마라강에서 해마다 가장 많은 누가 목숨을 잃는다. 이 물길을 건너면서 또 한 번의 삶의 갈림길을 건넌다. 도전엔 어김없이 희생이 따른다. 야생의 길은 도태와 살아남음 사이, 그 처절한 투쟁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 난관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초지에 도착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종종 자연의 길은 인간의 길에 가로막힌다.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의 무더위와 모기를 피해 해안으로 이동하는 술록. 일대에서 유전이 개발되면서 술록의 길은 문명에 가로막힌다. 술록들이 유콩강에 도착했다. 대장정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어미는 어린 새끼를 데리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대장정 중 가장 체력 소모가 많은 순간이다. 고비를 넘어선 술록. 한 달 반 만에 새끼를 걱정 없이 기를 수 있는 땅에 도착했다. 동물의 이동은 시간의 명령이다. 오스티오널 해변에선
바다 거북이 마지막 산란을 준비하고 있다. 뒤늦게 육지로 올라온 늙은 거북이다. 하지만 늙은 거북은 힘이 부족해 모래를 깊이 파지 못했다. 사력을 다해 산란을 마친 늙은 거북. 그러나 어미가 파놓은 구멍은 너무 얕아 알을 모래 속 깊이 묻어두지 못한다. 파도에 씻겨 또 내려가고 만다. 새벽, 포식자들이 바닷가로 모여든다. 모래 속에선 새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 부화한 새끼 거북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보호자가 없다. 바다의 냄새를 따라 본능적으로 바다로 향한다. 바다까지 40m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새끼 거북은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새끼들은 바다를 향해 간다. 바다의 생을 여는 위대한 여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도 명확한 길이 있다. 그리고 동물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져 있다. 알래스카에서 여름을 보낸 혹등 고래. 겨울이면 적도의 바다를 찾는다. 따뜻한 바다를 찾는 것은 출산을 위해서다. 마우이 섬의 수온은 23도. 지방층이 얇은 새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로 올 수밖에 없다. 어미는 옆에서 물살을 만들어 새끼가 쉽게 헤엄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수시로 고개를 내밀어 물 밖을 살핀다. 고래가 매년 지구 반바퀴를 도는 것은 출산과 먹이를 찾는 운명의 행로다.
귀신고래가 남아 중이다. 귀신고래는 포유류 중 가장 장거리를 이동한다. 알래스카에서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까지 출산을 위해 내려온다. 태평양과 사막이 만나는 멕시코의 얕은 바다. 그들은 2달간 7,000km를 쉬지 않고 헤엄쳐왔다. 이곳은 모태의 바다다. 드디어 첫 번째 아기 고래의 숨소리가 들린다. 어미는 새끼의 호흡을 돕는다. 주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오늘 태어난 새끼다. 아기 고래는 8개월간 이 바다에서 어미의 젖을 먹고 급속하게 성장한다. 북반구 어느 바다에서는 2만 킬로에 이르는 바닷길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파도가 높고 안개가 짙은 캄차카 오츠크해. 바닷속에서는 먼 길을 돌아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가는 또 다른 어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산란을 위해 이동 중인 연어떼다. 매일 체중의 14%에 해당하는 먹이를 섭취해야만 하는 물범. 물범은 이들을 기다린다. 이 바다는 해양 포유류의 안식처다. 바다사자는 주로 집단으로 움직이며 암벽지대가 잘 발달된 바닷가 근처에서 생활한다. 바닷속 동물들의 대이동 현장엔 육지에선 느끼기 힘든 감동이 있다. 야생동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눈앞에서 마주치는 바다사자의 순박한 눈빛. 바다에서만 가능한 자연과의 교감이다. 바다에서 강으로 연어는 알에서 깨어난 고향을 찾아 2만 킬로미터를 달려왔다. 강에 다다른 연어는 혼인색을 띠기 시작한다. 불검은 평소엔 단독 생활을 하다가 연어가 돌아올 때가 되면 이곳으로 모여든다.
불검은 물속 연애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재빨리 낚아챈다. 연어를 두고 일대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알은 맛이 있으면서도 지방질이 많아 동면에 대비한 영양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온 지 한 달여. 마침내 연어가 고향에 도착했다. 그 길목을 막는 마지막 장애물은 사람이다. 좋은 산란토를 차지하기 위한 암컷들의 싸움이 치열하다. 수정란은 2달 후면 부화될 것이다. 강엔 이 수정란을 노리는 녀석들이 있다. 갈매기다. 물갈퀴로 연어알을 띄워 집어삼킨다.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11월.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온 연어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배를 채우고 숲은 풍요로워진다. 자연의 길은 직선이 아니다. 굽이굽이 시련도 있고 조화도 있다. 우기가 되자 초원에는 새 생명들이 넘쳐난다. 임팔라 한 마리가 이제 막 새끼를 낳았다. 임팔라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활동을 시작한다. 새끼를 키우는 것은 단지 어미뿐만이 아니다. 대지에 새로 돋아난 풀은 어미의 젖을 불려 뼈와 살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던 누. 그 위험한 질주가 헛되이지 않았다. 건강한 새끼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포식자들은 이 시기에 더 눈독을 들인다. 새끼가 있는 어미는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새끼들이 있는 무리는 멀리 도망가지 못한다. 표범은 손쉽게 새끼 임팔라를 사냥했다. 생명이 약동하는 우기는 숲의 모든 생명을 살찌운다.
습지에 주로 머무르며 먹이와 물을 찾는 리추에 새끼를 돌보는 어미의 걸음걸이가 불안하다. 포식자에게 공격받은 상처다. 늘 쫓기는 운명을 타고난 초식동물에게 다리의 상처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절름발이 어미는 아직 새끼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다. 아기 리추에는 어미의 상처를 보며 초원의 삶의 방식을 배워갈 것이다.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난 생명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걷고 뛰고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코끼리 가족이 다시 대이동에 나선다. 아기 코끼리는 어미와 같이 한 이 길을 기억하며 걷는다. 새로운 생명은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후예들은 어미가 그랬듯 그들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다.